한 번 나왔죠. 한 번 냉기 정령이고. 아까 돌진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디넷의 뽕에 취해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안 나오네. 예, 3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우디넷의 때문에 하고 칠게요. 예, 예. 예. 그 우디넷에는 그 젊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다 쓰려면은 그러니까 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는 연봉 체계가 주급이죠. 주별로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해도 되긴 하죠. 월급이라고 해도 되고. 그 주급을 다 지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수를 너무 많이 영입하면은 보통 이제 한 구단에 필요한 선수가 20명 조금 넘는데 1군 스쿼드의 선수가 그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팀에 가서 주전이나 로테이션으로 충분히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주로 젊은 선수들이죠. 어린 선수들 여기저기서 데리고 온 다음에 이제 다른 구단들의 임대를 시켜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면은 그 구단에서 이제 임대 몇십 프로를 지불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그 주급의 몇십 프로를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100%를 지불하거나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손해보는 게 없어서 선수 영입을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오히려 적자를 안 보고 흑자를 본다. 예. 하는 게 이제 무디넷의 정책인데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제일 성공한 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알렉시스 산체스죠. 바르셀로나의 이적료가 40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500억이나 아닌가? 300억은 확실히 넘어요. 300억에서 500억 사이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가 아니라 이적이죠. 비폭탄은 투기장에서 제가 무조건 좋은 카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강화 로봇은 그냥 평타는 치는 카드예요. 아주 중요한 카드는 아니고 강화 로봇의 경우는 전투 함성이 내가 이미 필드를 잡았을 때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드를 내줬을 때 유용하지가 않고 그거 말고도 그 뭐죠? 그러니까 필드 비등한 상황, 필드 제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4코스트에 440채만 해도 아쉬운데 얘는 320채니까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강화 로봇은 그 정도의 리스크를 봤을 때 타조와 장단점이 있는 카드예요. 다행히도 영웅 등급에 타조가 없어서 제가 리스트에서 뭐를 올려놔야 되는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타조 정도의 카드고 사실 보통은 타조보다도 유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비폭탄은 타조랑 비교하자니 조금 타조가 섭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필드에서 유리할 때는 아예 쓸 수가 없는데 6코스트 카드라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인 카드가 이거죠.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제가 아주 많을 때 사원 집행자를 하나만 충원해도 6턴에 그 판을 게임에서 이기고 수많은 직업들이 6턴에 돌주먹을 냈을 때 상대가 못 막으면은 이미 필드를 내가 그러니까 밀리고는 있지는 않은 상황이면은 거기서 게임이 굳어져 버리는데 이거는 유리할 때는 그냥 내지도 못하고 불리할 때 이걸 낸다고 해서 필드가 전부 클리어 되는가 안 되는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력만큼 뭐든 할 수 있는 죽이는 게 아니죠. 그렇게 치면은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은 게임 중에 있지만은 이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 만약에 게임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사제로 픽을 하다가 빅폭탄이랑 남쪽 바다 선장이랑 나왔어요. 그래서 남쪽 바다 선장을 집었어. 탁베더 리스트대로. 리스트에서 남쪽 바다 선장보단 빅폭탄인가? 낙스라마스라고 치죠. 마우스 아스인. 걔 그냥 거미전차 하이오아니요. 거미전차가 기계여서가 아니라 서로한테 주문을 주니까 그 점은 아쉽긴 한데 그 공채가 거미전차니까 아주 좋은 카드죠.
락스라가스 망령이랑 비폭이 나왔는데 픽을 하다가 네, 기계설인과 설인 같은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가 설인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렸죠. 그래서 탁베이더 리스트를 보고 망령을 집었어요. 리스트를 보고 망령을 집었는데 게임 중에서 비폭을 들을 걸 그랬다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6승 3패를 했는데 비폭 집을 걸 페이드 그냥 계속 내주고 상대 하수 계속 나오는데 막 전쟁 골렘 이런 거 나오니까 비폭이 있었으면 그래도 다 정리됐겠더라. 불정도 나오고 막. 그래서 비폭 집을 걸이라고 생각이 드는 판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합적으로는 5승 3패했다고 칠게요. 5승 3패. 그 판은 비폭이 있었어도 안 돼. 그러니까 비폭이 있었으면 지금 있었으면 하는 판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은 아까 픽에서 낙스를 안 짓고 비폭을 집을 걸 그랬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에 있다면은 그 판은 비폭을 집었어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이 필드를 이미 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기를 내가 불리하게 끌어갔다는 얘기고 그럴 때 비폭이 오른쪽에서 딱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판은 비폭이 있었어도 저승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생각했을 때 비폭은 투기장에서 사실상 그렇게 4대게 들어왔을 때 용도가 없는 카드란 걸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게임이 풀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필드를 내줘야 하는가. 리스크가 너무 크죠. 조건이 필드를 이미 내줬을 때 활약을 하는 카드인데 필드를 이미 내줬다는 거는 투기장에서는 75% 이상은 내가 게임을 졌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투기장에서 필드를 내줬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 여기 가시면은 투기장 입문 가이드 있거든요. 이게 좀 쓸데없이 길긴 한데 제가 이론만 한 2시간, 3시간? 그 정도 제가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다 보면은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투기장에서 보험카드는 없습니다. 보험카드는 왜 없어? 보험카드 없는데 왜 없냐면은 이게 보험카드예요. 투기장에서 보험카드란 게 굳이 있다면은 서리바람 서린이지 이건 X.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보험카드라는 거는 보험 플러스 카드죠. 보험이라는 단어와 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보험카드죠.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험과 비슷한 단어라는 얘기인데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사고나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피해보험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하죠? 생명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질병 뭐 암이나 그런 걸 이렇게 들 경우에 들어놓으면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매달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돈이 지급이 되는 거고 보험사에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 병원비가 막 갑자기 암이 그 발병을 하면은 암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이제 보험사에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게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거죠. 그게 보험인데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상식이 여기서 나와요. 투기장에서 흔히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무세부리 올빼미가 보험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데스윙이 보험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데스윙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침묵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잡을 만한 게 없으면은
위험이 되니까 차라리 어쩌다가 상대가 침묵 낼 때 무쇠불이 올빼미 내면은 그 상대가 막 그 벨렌 걸고 막 벨렌은 막 2개 건다든지 그거 잡을 거 없어서 내가 지는 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거 지는 판에 상대가 벨렌을 그 죽음의 군주한테 2개를 걸었을 때 올빼미가 나올지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올빼미에 그러니까 치명적인 카드가 이 게임에 거의 없습니다. 전리품만 해도 올빼미에 걸렸을 때 그냥 1대1 교환이 되는 거고 올빼미는 영능에 교환되는 공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문 파괴자를 서리바람 서린 대신 픽하지 않는 이유도 그러니까 대개 침묵이 한 장 정도는 있어야지 보험이다.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험사에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암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가 암을 걸리면은 확실히 그 해당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계약을 했던 만큼의 그 병원비를 지급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쇠불이 올빼미를 집었을 때 상대가 일단 침묵이 나온다고 해도 그 무쇠불리 올빼미가 뭔가를 확실히 해주는가. 그러니까 무쇠불리 올빼미를 딱 만났을 때 그냥 내가 게임을 이겨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없죠. 그러면은 불분명한 혜택이라는 거고 오히려 이거를 덱에 넣었을 때 내가 카드 한 장 값 그건 리스크죠. 서리바람 서리는 카드 한 장 값이기 때문에 그건 리스크지만은 보편적으로 항상 필요한 상황에 나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거 이게 오히려 보험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비폭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카드가 아니고 만약에 비폭을 많이 맞아봤다 본인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비폭을 맞아서 내가 다 이길 게임을 많이 잃어봤다 라는 거는 투기장을 평균적으로 좀 잘하시는 걸 거예요. 내가 필드를 이미 많이 잡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비폭을 내가 그래도 많이 써보니까 저는 좋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필드를 너무 자주 내주기 때문에 비폭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장 빼기가 가능하다면은 하스스톤에서 보험 카드가 무쇠불의 올빼미나 데스윙 같은 카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은 좋은 카드지 보험 카드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불기둥은 일단 비폭탄이랑 차이가 1코스트 더 무거운데 내 하수인이 피해를 입지를 않고 그 4점의 데미지도 비폭탄보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내 하수인이 피해를 안 입는 게 커요. 불기둥이 내 하수인한테도 피해를 입히면은 진짜 최악의 카드 중 하나겠죠. 예, 매우 유리할 때 대비는 하셔야죠. 그냥 뭐 비폭은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다 이겼다고 계속 내줬다가 비폭강을 내줄 필요는 없는 거고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다. 바닐라 스탯만이 아니라 그 격려의 능력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불의 정령이 전투의 함성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공채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죠. 투기장의 제한 공채잖아요. 불의 정령이 좋은 이유는 투기장의 제한과 같은 공채를 가지고 있고 도발이 없는 대신 전투 함성인데 원하는 애한테 3점 인 것까지 해서 불의 정령이 좋은 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격려 카드를 평가할 때도 그 전체를 보셔야 돼요. 코스트랑 공채랑 텍스트. 불의 정령이 전투 함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카드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것도 전투 함성이 있거든요. 황혼의 수호자. 그러니까 투기장에서 서린이 하도 좋다 보니까 투기장은 그냥 공채 깡패들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못 가르치시는 거고 그냥 교환 효율이 좋아야 돼요. 투기장은 빅폭탄은 교환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천벌을 쓰던 얘를 내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천벌을 아껴줍니다. 얘는 나중에 돌지는 못하죠. 생각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얘로만 정리해도 2일 남은 거에 성기사가 화작은 못 넣고 영능을 지금 써놓자니 좀 손해인감이 있죠. 그리고 반스랜드도 있고 얘는 이제 그 3코스트 3일 첨보처럼 좀 성별이 바뀌었으면은 더 많이 애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 어떨까? 이게 그 직공을 해보고요. 이건 낼게요. 저걸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영웅 능력을 좋지 못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전투 함성으로. 예, 그거는 전투 함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데 3코스트 기본 공채를 초과한 공채를 가지고 있죠. 43 공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투기장에선 공채를 봐야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공채랑 텍스트를 다 보셔야 돼. 공채 자체로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43이면은 투기장에서 용납이 되는 공채고 거기에 없는 것보다 좋은 능력이 있다는 거는 그 카드를 충분히 픽할 만한 카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투기장이요? 골드가 충분하시면 지금 막 하셔도 되고 골드가 좀 많지 않으시면은 생각해봐야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대규모 무효화랑 어떤 카드를 비교한다는 말씀이시죠? 대규모 무효화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 와 9원이야?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아니 달리 비교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리스트 보여드릴게.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할까? 오늘 밤에도 먹잇감을 찾느냐? 여기 사제 사제는 공기가 힐이 되죠. 잠깐만. 이거랑 비교를 하셔야죠. 희귀 등급이고 얘가 43인데 보통은 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제 외에 다른 직업이었을 경우에는 요것보다 위에다가 갖다 놓으셔야지. 광기와 항염술사 위냐 아래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단적으로 마법사만 봐도 제가 키린토 여기다 놨죠. 심지어 저는 키린토에다가 빨간 글씨를 안 칠했습니다. 비밀을 보통 집으면 집을수록 오히려 덱 파워는 약해지기 때문에 비밀에 있을 경우에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냥 안 칠했어요. 우리와 함께
않는다. 어둠을 받아. 신성화가 나왔네. 천보랑 힘축 섞인 카드요? 네, 그거 왜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일까? 이건 어떨까? 음, 종자야, 내게 오라. 저는 왕축보다는 훨씬 떨어진다고 보는 게, 예. 그러니까 선보라는 거는 내 턴에 활용할 때는 체력 4와 흡사하지만은 체력 4보다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상대 턴에는 그렇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1코스트 차이 나는데 플러스 3 첨보랑 왕축이랑은 왕축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핸드 터져요 지금.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쓸 것도 없어 어떡해. 평신인가요? 성진. 아 그리고 또 1 들어오죠. 아이고 어떡해. 터졌어. 핸드 터졌어요. 너무 많다. 관종이 터졌어. 자 이거 킬각이 요게 5뎀이고 킬각 안 나오죠. 3뎀 요게 영능이 1뎀이고 5뎀 킬각 안 나오니까 엄청난 힘이 개꿀 각이긴 한데 저게 은총의 문제죠. 이거 진짜 쓰레기 카드죠. 이렇게 잘 터졌다라는 얘기는 보통 자기가 지는 게임이에요. 아 이거 낼거야. 아 이거 냈어야 돼. 이것도 1피인데 잘못했어. 쟤 아직 대사 못 들어갔다고. 예, 실수했는데 이기긴 했네요. 아 그러네요. 참여할 게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카드인데 글쎄 랭크 게임에서 늑대 기수가 글쎄 참여할 게 있을걸? 잘 생각해보면 있을걸? 그거는 늑대 기수 잘못이 아닌가? 렉사를 잘못인가? 헷갈리네. 명예롭게 싸우리라.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그러네요. 용왕광전사는 진짜 참여할 게 없다. 걔는 참여할 게 없어.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조사면 다 나와 해도 안 나가겠네. 오늘 밤에도 먹잇감을 찾는 아, 노진도 좀 쓰고 싶은데 아까 쓸 게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실수했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자연을 위하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잡고 얘로 직공. 근데 태양샘 나오면은 제가 망해요. 얘로 이거를 치고 1대1 교환을 노려도 되긴 하는데 태양샘 비슷한 거 나왔어. 공이 연구에 올라갔죠. 아, 광활한 자연이여. 그러니까 얘는 공채 때문에 낸 거고 카드를 주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얘는 원래 이름이 뭔데? 기수야? 은필 십자군이야 얘도? 아, 신병 죽이길 잘했죠. 이제 신병 요거랑 종자랑 요거랑 보통은 신병을 이제 먼저 죽여야 돼. 아, 어차피 그땐 얘가 첨보가 있긴 했구나. 큰일 났다 이거. 하나를 죽이고 과연 버프가 걸렸을 때 저기다가 걸리면은 명능으로 잡으면은 일단 얘를 잡을게요. 아, 얘를 잡을까? 얘를 잡고 안가품에 걸린 애를 기수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걸리면 문제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그 다음에 영능으로 저걸 잡으면은 필드 거의 따라왔고 핸드 제가 조금 많고. 아이 제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휘둘이 어차피 없는 덱이니까. 휘둘이 어차피 없는 덱이니까. 잠깐만, 일단은 영능을 쓰면은 정신 나간 짓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하나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러면 어떨까?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해. 무슨 문제라도 있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스톰윈드 내고 뭐였어요? 다 못 잡죠. 이제 얘를 죽일게.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폐하를 위해 해결사가 왔대. 명예를
제가 서린보다 조금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멀록이 저걸 하나 더 줘서 그렇긴 한데 서린보다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게. 그러니까 얘가 좀 평범한 거를 줬을 때라면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거 정도는 평범한 건데도 무지막지하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서린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 4턴에 내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모든 카드를 그러니까 어차피 서린이랑 같지 않은 코스트의 카드들도 다 비교를 하잖아요. 멀록 기사를 제외한으로 사실 하긴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너무 이랬다가 저랬다가 밸런스가 많은 것 같아요. 자그마한 소환사는 초반에 나온 카드라고 이게 혹시 너무 셀까봐 낸 턴에는 소환 비용 못 늘림 그리고 한 턴에 한 번 늘림 이런 식으로까지 제약해줘서 쓰레기가 됐는데 임무를 새로 내려주십시오. 만드는 카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놈들의 계획을 망쳐놓겠습니다. 계획이 망쳐졌다. 저거는 사실상 정신승리 아닌가? 잘했 일단 막 우디네스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8승까지 왔어요. 지금 또 내가 저도 8승은 한 거야. 드루이드는 제가 얼핏 느껴지는 게 휘둘러치기가 원래 엄청 중요한 카드였는데 확장 나오면서 휘둘러치기 그 뽑을 확률 낮아진 게 드루이드 너프 패치에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고블린 노움 나오기 전에 드루이드는 거의 1티어 가까운 직업이었는데 고블린 노움 나오면서 엄청 약해졌죠. 제가 지금 5위를 갖다 놨죠. 근데 이번에 확장이 나오면서 좀 쓸만한 카드들이 추가된 것은 사실이나 휘둘러치기를 뽑을 확률이 낮아졌고 그 영능 강화해주는 타조 있죠. 걔가 또 희귀이기 때문에 어차피 걔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을 거고 그렇게 보면 드루이드는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5위 그 자리에 그냥 있거나 아니면 6위로 내려가거나 주술사가 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쵸. 경력 카드들이랑 몇몇 카드들은 그냥 콤보가 사실상 없는, 아니 몇몇 직업들은 전사 같은 경우에는 경력 카드들이랑 뭐 콤보가 없는 거고 성기사 같은 경우에는 콤보가 꽤 되죠. 그러니까 성기사 원톱 체제는 일단 없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어비를 빼면은 내가 2, 3 하나 앞서고 요거 하나라도 더 앞서겠죠. 여기서 영능 야임 쓰지 마시고 반드시 스톰인드 기사. 아 서린? 서린 능이 안 돼야 돼. 서린 능이 안 돼야 되고 이거 잡을게요. 엘른께서 제 창에 인도하십니다. 만화가 올랐어요. 근데 다시 떨어지겠지?
어떨까? 와, 이거는 좀 약간 해법이 없는. 국왕 폐하를 위해 명예를 위해 그때 그 격려마저도 사실 성기사가 더 좋은 느낌이 강하죠. 엄청난 힘이 내 몸속에 있다. 태양샘을 예, 정화해야만 걔는 좀 비교가 그렇긴 해. 무의정이 됐어요? 스톰인도 무의정이 됐어. 그러고 보니까 일로도 좀 시퍼렇긴 하네요. 아이런. 아이런. 근데 제가 이 카드가 그러니까 충분히 좋지만은 스톰윈드 용사에 비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거 내고 영능 쓰던 스톰윈드 내던 다음 턴에 영능 한 번 더 쓴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거든요. 명예를 위해 자연을 위하여 명예를 위해 그래서 와, 저거 진짜 사기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내가 페이드에 3개나 앞서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둘 명예를 위해 자연을 위하여 그치. 그러니까 드루이드는 이걸 못 쓰러 가는데 그 법사는 이거를 그냥 불기둥 쓰면은. 나의 패배는 여한 어떻게 보면 주술이는 일반 등급 2개가 추가된 것도 다 좋은 것들이라서 그 점이 진짜 무서운 거는 맞는데, 반면에 불정, 저는 아까 한 장 뽑긴 했지만은 불정 사술 뭐 기존에 좋은 것들을 어차피 뽑을 확률이 낮아진 것까지 쳤을 때 그 점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말퓨리엄 그 상대는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인프만 들고 가거나 저거 3코스트 하나 더 들고 가셔도 돼요. 이럴 거면은 숲들지기도 들고 할 걸 그랬네. 일단 흑마법사는 거지 같은 카드들이 좀 많이 추가됐고, 인프 두목발로 좀 고승을 놀렸던 직업인 느낌도 있는데 인프 두목 뽑을 확률이 낮아졌죠. 이건 천벌이 핸드에 있어서 동전 쓰고 먼저 낸 거긴 한데, 이런 거면은 그래도 흑마는 영웅 피가 많이 까여가지고 지금 드루이드 쪽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 것 같고, 하나는 토템 골렘이고 다른 하나가 3, 2에다가 그 들어올 때 토템 아무거나 하나 주는 애요. 걔는 뭐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면은 영능을 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좋아진 직업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안 좋아진 정도가 적어진 직업들이 좋아진 직업으로 간주되겠죠. 그게 뭔지 저는 일단 일일이 잘 모르겠고. 모든 카드 확률이 늘다 보니까 직업이 좋아지는 경우는 딱히는 없긴 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고블린 노움 때는 몇몇 있었어요. 그때는 카드가 적었으니까. 사냥꾼, 예, 사냥꾼은 좋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9직업 다 약해졌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직업들은 약해졌긴 했을 거예요.
두지 않는다. 자연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법사는 불기둥에만 의존하고 그러면은 승수를 올리기가 좀 힘들었고, 오히려 초보분들은 더 다양한 게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리둑게 부족이 간다. 노란 렉사르는 또 뭐예요? 집을 나왔네. 일단 이걸 먼저 선점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저 2대2 교환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직딜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해볼게요. 스톰핸드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카드가 나올 확률이 낮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들은 하향 패치가 되고, 심지어 성기사의 경우도 저는 하향 패치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약해진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성기사는 오히려 좋아졌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다, 그 정도죠. 그러니까 기존에 약했던 직업들은 상향 패치가 될 수도 있어요. 사냥꾼이나 전사 같은. 아 근데 전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향 패치고. 아, 광활한 자연이여. 엄청난 힘이 자연을 위하여 지금은 돌진을 활용해도 어차피 1피 남기는 거라서 그냥 필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걸 먼저 낸 거죠. 나주 자탄을 위해 고철성에서 아 이러면 조금 곤란한데 이러면. 서민주의 힘을 보아라.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한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자연을 위하여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정리를 해주는 걸 수가 있어서 저는 직공을 합니다. 불장난 좋아하냐? 악마 감지. 주문이 한 장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정리가 안 되면은 흑마법사 입장에서 너무 아프죠. 뭐가 좋을까? 걔는 살려주나? 잡을 게 있나 본데? 시간이 별로 없어. 돌진이랑
일단은 드로우까지는 영능은 봉인되고. 아, 끝났네요. 이것도 한번 내줘야겠죠. 별섬이라서 엄청 중요한 카드예요. 리스트상에서 최상급에 있죠. 그러니까 10턴 이후 기준으로 드로우 했을 때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서린 같은 경우에 10턴 이후에 드로우 리스크가 있죠. 말퓨리온! 그 상대는 굴단!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아, 그거 좋아요. 그게 근데 운빨은 좀 탈 것 같긴 해요. 일단 뿌리를 먼저 낼 수 있다. 요거 낼게요. 뭐든지 고칠 수 있지. 기계 주스른 척. 여기 기계 있긴 하네. 사냥꾼이 세졌을지 잘 모르겠고 주술사가 조금 세졌다고 보고요. 이러면 어떨까? 검이면 좀 꼬이는데. 요걸 쳐놓고 얘는 직공. 법사 화영참이요? 그거는 도적 암살이랑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카드가 추가될수록 기존의 좋은 카드들을 뽑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방해긴 한데, 아무튼 추가를 했으면은 그 카드를 이제 활용을 하는 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카드죠. 이러면 어떨까? 그쵸, 변이랑 비교해도 아쉽긴 합니다. 도적 암살보다도 안 좋긴 하죠. 일단 걔는 직업이 다르긴 하고. 잠깐만, 이게 나무를 풀고 야임을 쓰면은 어떻게 할까? 은신을 좀 활용해 볼게요. 저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다음 턴에 잃고. 오늘 방송 한 8시나 9시까지 할 것 같아요. 6시 반이나 6시쯤에 카드팩 깔 거고요. 저걸 버려요? 왜 저걸 버리지? 아니, 내가 휘둘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됐어, 이제 6턴과 7턴에 할 거는 다 찾았죠.
쳐야 돼, 말아야 돼? 아, 치지 말자. 안 부리네요. 그러네, 그쪽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정배 기술자 각 주는 거 외에는 그쪽이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암골 맞았으면 어떻게 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고. 아, 오히려 밀림 피워보면 살았죠. 태양샘을 정화해야만 한다. 얘를 얘로 잡고요. 얘 그 공업시키고 잡으면은 얘 죽잖아요. 그리고 스톰윈드 다음 턴. 그럼 지옥불 정령이 지금 딱 나오면은 무서울 것 같은데. 앞으로 돌격.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리가 안전한 선택 같은데 이쪽도 조금 노밀하긴 하죠. 지금 66 하나 있는 거 가지고는 상대가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대사가 두 개예요. 나는 아침형 얘는 왜 도발이 없는 걸까? 저는 핸드가 말랐어요. 근데 영웅피는 뭐 흑마가 나보다 더 많고 오히려. 지금 스톰윈드만 잡으면은 좀 문제가 생기죠. 야! 복권이 많아요. 드셔보세요. 이거는 역전 불가능하니까 서렌 치는 거죠. 십승 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투기장 끝났을 때 이렇게 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웬일로 블리자드가 투기장을 신경 써주는 패치를 다 했네요.
예, 4코 3호 회복 4 해주는 거 생각해보니까 흑마한테 좋네요. 흑마나 도적. 어휴, 골드가. 아, 내가 핵 쓴다고 그랬지? 내가 핵 써서 골드 모은 거라고 그랬죠. 아이. 얘는 그냥 까보자. 그니까 이래서 고블린 노음 때 유입, 그니까 하스스톤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팩을 어떻게 모아야 돼? 쓸데없는 것들을 주니까